여러분, 여기가 송파인가요? 석촌호수 옆인가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인가요? 이번 3월 9일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마 서울 동부 지역의 중심, 우리 전에는 잠실이라고 불리던 곳이죠. 제가 사실 이 잠실에 이전이 많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한 겁니다. 제가 정말로 이제 바닥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정말 혈혈단신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중에 온갖 일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이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가장 성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네! 왜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야외 결혼식 하면서 닭 잡아놓고 이렇게 대나무, 소나무에다 이렇게 실 걸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 드신 분만 알아요. 네. 전통을 내려가는데 절을 하고 싹 들면서 처음 봤대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 얼굴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고 좀 다투시기는 했고 어려운 상황이라 힘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일생 서로 위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만난 데가 바로 이 송파입니다. 요 근처에 꽤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는데, 꽤 유명한 그 호텔의 1층에 페닌슐라라고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옛날에 이렇게 돌리면 땡강 하는 그 종 있지 않습니까? 그 종에 김혜경 찾습니다. 김혜경 써가지고 자, 우리 김혜경 손님 어디 계세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따라다니면서 만나가지고 앉았는데, 제가 그 처음에 탁 보는 순간에 저는 그때는 부인했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때 완전히 확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결혼 잘한 것 같죠? 네. 정말 제가 어렵게 살아서 소위 인권 변호사의 길로 조영래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또 조영래 변호사님과 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의 제시에 따라서 제가 야인, 소위 인권 변호사의 길거리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됐는데, 정말로 제가 제 아내하고 살 집이 없어가지고 월세 얻었거든요. 근데 월세 보증금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돈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안 빌려주더라고요. 이거 좀 수상하다. 그죠? 막 동의하시는데 300만 원 빌려달라는 걸 안 빌려주는 걸 보고 제가 엄청 섭섭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웬 이상하게 생긴 인간이 결혼한다고 방 얻는다고 300만 원 빌려달라니까 제가 보기엔 사기꾼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험하게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변호사 안 하고 뭐 검사를 하든지 판사를 하든지 했으면 제가 지금쯤 잘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권력 가지고. 잘 나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후회될 때도 있는데, 그 후회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거 변호사라고 어디 결혼을 해서 봤더니 맨날 무슨 시민운동 한다고 새벽 2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는 애도 안 봐주고, 그리고 가끔씩 자기 어디 집회하는데 이런데 강제로 반강제로 끌고 다니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무슨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반대 운동한다, 파크뷰 특혜 분양 반대 운동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검사 사칭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이상한 일 걸로 막 구속되질 않나, 시리 의료원 만든다고 어디 가가지고 서명 운동한다고 막 겨울 내내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봄이 되니까 의회에 가가지고 엉엉 울더니 수배가 돼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두 번째 전과자가 되고 구속당하려고 그러지.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돈이 막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 돈이 진짜 막입니다. 이 사람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어요. 이 돈이 그 자체가 막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마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경계를 할 텐데 꼭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겪었는데, 저 똑같은 일이 전에 정자동, 분당 사시다 오신 분 계시죠? 정자동에 그 파크뷰라고 그 주변이 있습니다. 그게 업무용지인데 주상복합 지으면 돈이 얼마나 잘 벌리겠어요. 자, 그만하세요. 잠깐만.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제가 막았더니 어느 날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거 내가 한 20억 들여가지고 지역 언론사 만들어 줄 테니까 나만 가만히 있어라. 당신만 가만히 있어라. 운동에도 상관없다. 저한테 20억짜리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양심은 과연 얼마짜리일까? 내가 얼마를 주면 내 마음이 흔들릴까? 그때 계산을 해봤더니 한 1조 원 남는 사업이었는데, 네? 한 5천억 정도를 주면, 그때 당시 이자율이 되게 한 5% 막 이렇게 할 때라서, 야, 한 5천억 정도 주면 내가 1년에 이자만 해도 250억이 생기고, 내가 시민단체 운영한다고 1년에 2,500만 원. 그걸 못 구해가지고, 간사 월급을 못 구해서 제가 맨날 월급에서 대신 줬거든요. 야, 250억이 매년 생기면 시민단체를 전국에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바꾸고 나만 욕하면 먹을까? 그래서 제 양심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최하 5천억짜리 되더라. 그래서 제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 20억, 그때 당시에 20억 주겠다는 거를, 야, 너무 적다. 우리가 양심을 팔려면 5천억은 돼야지. 이걸 제가 술 먹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난삼아. 우리 시민단체 간부들한테 나보고, 나만 여기서 빠지면 20억 준단다. 어떻게 생각하냐? 나 한 5천억은 줘야 돼야 생각은 해보겠다. 이랬더니 그게 며칠 지나니까 이재명이가 20억은 줬고 5천억 달라 그랬다고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어딘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저보고 투자를 하라더라고요. 최하 30배가 남으니까 1억만 투자하면 30억이 남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 땅 살 필요 없잖아요. 계약만 해놓으면 그거 분양해가지고 땅값 내고 건축비 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계약금만 내면 수백 배를 남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보고 투자할 기회를 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제가 물론 당연히 안 했고, 근데 그 다음부터 뭘 하냐 했더니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애들 너네 초림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몸조심 시켜야 될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그 전화를 대신 받더니 자기끼리 매마다리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그 경찰도 구속됐습니다. 한패했던 거예요. 경찰 그러지요, 언론들 그러지요, 당 그러지요, 공무원들 그러지요, 그 다음에 의회 그러지요. 보니까 저만 고립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지금 제가 당하는 일을 그때 이미 당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데모를 하냐면 이재명 폐륜화, 부모 버린 폐륜화, 재판은 맨날 지면서 돈만 밝히는 악질 변호사, 이런 거를 이 B3 용지 양면에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뿌리고 피켓팅을 하더니 이게 또 다음날 신문에 1, 2, 3, 4, 5면 다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문을 복사해 가지고 이번에는 신문에 찌라시라고 있죠. 거기다 넣어가 수십만 장을 성남시 전역에다 뿌려요. 제가 아주 악질 폐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물어, 아버지한테 뭔 짓을 했길래 그런 소문이 났어? 그래서 이걸 겪은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제가 참으로 미안한데 제가 요새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여러분이 좀 잘 가려봐 주세요. 제가 네. 힘내세요. 제가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흠잡을 때가 있었으면은 없는 것도 저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요만한 거를 갖다 뻥튀기를 수백 배 돼가지고 이만큼 만들어서 제가 옛날에 가루가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박근혜 이명박하고 정면으로 맞붙어가지고 기초단체장이 박근혜 이명박하고 정면으로 붙여서 강화문에 농성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와, 멋지다. 그때 나흘에 3일을 압수수색, 내사, 조사, 감사,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4일에 3일을 거의 매일을. 고초가 많으신데. 제가 성남시장 하는 내내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탈탈 털리고 또 뭔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이걸 이만한 걸 만들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앞뒤 다 뺀 다음에 이 나쁜 놈이라고 온 동네에다 퍼뜨려 가지고 제가 요새 지금 좀 이상한 사람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는 바인데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이익을 나눠 먹는 그 배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둑놈 맞습니다. 이 바로 도시들이 언론에, 공무원에, 기업에 다 숨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짜 뉴스 퍼뜨리고 공정하게 하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던 자신들의 이익이 지위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공정한 세상이, 투명한 세상이 싫은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을 투명하게 만드는 사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서민, 국민 다수가 혜택 보는, 도전할 수 있는 희망 넘치는 세상 만들면은 손해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나라를 현재까지 진짜 지배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휘둘리지 않으실 거죠? 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힘은 제가 부당한 기득권에 저항했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걸 고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작은 성과들이 쌓여서 이재명에게 맡기면 더 나은 세상이 오겠다, 더 밝은 미래가 오겠다, 더 우리가 웃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겠다고 믿는 우리 국민들, 바로 여기 계신 분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이 기득권으로부터 참혹하게 제가 발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가 가던 길을 꿋꿋하게 갈 텐데 여러분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슬프지는 않습니다. 바로 제가 해야 될 몫이고, 제가 고통당하고 공격당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 공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공격과 어떤 음해가 있더라도 뚫고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능한 리더이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한 리더이냐에 따라서 이 국가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통째로 결정됩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 나라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유능하고 실력이 실적으로 검증됐고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했고 약속한 것은 지켜왔던 검증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복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거를 뒤지고 흠을 찾아내고 편을 갈라서 젊은이들 싸움시키고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 위기 갈등 긴장 고조시키는 그 과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놓고 경제가 성장하고 더 공정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친구와 협력적 경쟁을 하고 비록 이번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희망찬 미래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 특정 세력, 특정 소수, 특정인들을 위한 정치는 배격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통합시키고 인재를 네 편 내 편 출신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고 정책은 네가 주장했냐 박정희가 주장했냐 김대중이 주장했냐 가리지 말고 비록 홍준표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더라도 좋은 정책은 받아서 쓰는 바로 이런 통합의 정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공정성 문제를 놓치고 성장의 과실을 따내느라 자기 성취를 하느라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기득의 자리를 조금씩은 차지했지만 결국은 이 사회가 불공정해지고 불평등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비효율이 결국 저성장을 낳았습니다. 기회가 줄어들었고 우리 젊은이들은 경쟁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참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성, 여성, 지방, 서울 편갈라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독이고 고통을 공감하고 그러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써야지. 내가 표 몇 개 얻어보겠다고 한쪽 편 들어가서 저쪽 공격하라고 하고 분노를 자극하고 증오를 심고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정치, 이 분열의 정치 극복해야겠지요. 이 분열의 정치를 이겨내고 통합의 정치를 할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제 과거로 퇴행하지 말고 미래로 발전합시다. 무능한 운수에 맡기지 말고 유능한 리더의 합리적 과학적 판단을 존중합시다. 바야흐로 21세기 과학의 세계입니다. 기술혁명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빅데이터로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던지고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는 이 주술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기득권들하고 부딪혔고 많이 공격당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사필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기초단체장 주제에 이명박 박근혜하고도 맞짱을 떴습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렵습니다.
제 두려움의 원천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있는 제도 덮고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마구 압박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날 길은 없구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놈이 범인이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탄압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한 게 있나 가혹하게 먼지를 털어도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이 전쟁의 공포,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 정말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납니까? 언니가 총장이다. 그런 세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려면 꼭 우리가 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피땀으로 목숨을 던져가면서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아무 데서나 말을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나라, 죄 짓지 않았으면 최소한 없는 죄 덮어쓰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재명 자추동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토론만 해보면 인성이 떨어져.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해도 상관없습니다. 토론하든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찍겠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토론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포가 없는 세상으로 갑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여 만든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정말로 힘들여 만든 인권과 사람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 지켜냅시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로 갑시다. 무능한 잘못된 길이 아니라 유능한 합리적인 좋은 길로 갑시다. 우리가 왜 그 길을 남겨놓고 누군가의 복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희생합니까?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리더는 유능한가, 헌신적인가, 용기가 있는가, 추진력이 있는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반도에서 전쟁과 갈등, 긴장을 막고 평화를 계속 이어나갈 그런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한 분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함을 믿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물 위에 뜬 배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한 가지만 해주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목한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양심인
그 양심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다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여러분, 지금은 담벼락에 고함 안 질러도 됩니다. 카톡에다가 좋은 기사 공개하시면 됩니다. 친구한테 말 한마디 해도 됩니다. 커뮤니티에 글 하나 써도 됩니다. 기사 댓글에 공감이라도 하나 누르면 됩니다. 가짜뉴스 올라오면 비공감 한번 눌러주는 이 실천이 합쳐지면 그 수백 명이 또는 수천 명이 만든 댓글 조작조 지금 많거든요.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해 주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이면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세상을 바꾸는 경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역사의 주체이고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번 3월 9일에 운명을 가르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죠? 네! 대통령은 경제를 잘 알고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죠? 네! 민생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죠? 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가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통합을 하고 유능하고 모두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보다는 한 발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게 할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도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위해를 당했지만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반드시 3월 9일에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